오늘 전해드릴 이야기는 한 분이 보내주신 사연인데요. 듣다 보면 가슴 한쪽이 먹먹해지면서도 동시에 무언가 후련한 기분이 드실 거예요. 결혼 20년 차 두 아이의 엄마였던 은희 씨의 이야기입니다. 남편 재훈 씨는 중견 건설회사에 다니는 평범한 직장인이었어요. 크게 부족한 것도 넘치는 것도 없이 그저 평범한 가정이었죠. 그런데 1년 전부터 남편의 행동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퇴근 시간이 늦어지고 주말에도 일이 많다며 자주 외출했어요. 핸드폰을 보는 시간도 부쩍 늘었고 무엇보다 아내와 눈을 잘 마주치지 않았죠. 처음엔 회사 일이 바쁜가 보다 생각했어요. 하지만 어느 날 남편이 샤워하는 사이 울린 카톡 알림이 모든 걸 바꿔놓았습니다. 화면에 떠있던 이름은 수진이었어요. 그 이름을 본 순간 은희 씨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수진. 남편의 전처 이름이었거든요. 손이 떨렸지만 은희 씨는 그 메시지를 확인했습니다. 오늘 정말 고마웠어. 오랜만에 행복했어. 그렇게 짧은 문장 하나가 20년 결혼 생활을 흔들어 놓았어요. 은희 씨는 남편이 샤워를 마치기 전에 조용히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무렇지 않은 척 아무것도 보지 못한 척하면서요. 남편은 수건으로 머리를 닦으며 평소처럼 말했어요. 오늘 회사에서 회식이 있어서 좀 늦었어. 거짓말이었죠. 은희 씨는 그날 남편 회사 동료의 아내에게 연락해서 확인했거든요. 그날은 회식이 없는 날이었습니다. 며칠 후 은희 씨는 남편이 신용카드 명세서를 확인했어요. 레스토랑, 카페, 심지어 호텔 이름까지 낯선 곳들이 찍혀 있었습니다. 모두 혼자서는 갈 일이 없는 곳들이었죠. 가슴속에서 무언가가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하지만 은희 씨는 울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히 아주 차분하게 기록하기 시작했죠. 남편 재훈 씨와 전처 수진 씨는 7년간 결혼 생활을 했었어요. 자녀 없이 이혼했고 그 후 재훈 씨는 은희 씨를 만나 재혼했죠. 20년이 지나는 동안 전처 이야기는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6개월 전부터 둘이 다시 연락하기 시작했더군요. 처음엔 우연한 동창회에서 마주쳤고 그 후로 가끔 만난다고 했대요. 그냥 옛날 친구처럼 지내는 거야. 별거 아니야. 재훈 씨는 그렇게 말했지만 그건 새빨간 거짓말이었습니다. 은희 씨가 추적해본 결과 둘은 일주일에 2~3번씩 만나고 있었어요. 저녁 식사는 기본이고 주말에 드라이브도 함께 갔더군요. 더 충격적인 건 수진 씨가 SNS에 올린 글이었어요. 오랜만에 만난 사람과 함께하니 20년이 그냥 사라진 기분. 사진 속엔 남자의 팔이 살짝 보였고 그 손목의 시계는 은희 씨가 남편에게 선물한 거였습니다. 은희 씨는 그날 밤 화장실에 앉아서 한참을 울었어요. 소리 내지 않고 조용히. 아이들이 깰까봐 입을 막으면서요. 다음 날 아침 은희 씨는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요즘 누구 만나는 사람 있어요? 차분한 목소리였지만 손은 떨리고 있었어요. 재훈 씨는 신문을 보며 대답했죠. 무슨 소리야. 회사 사람들 빼고 누구 만나겠어. 태연한 얼굴이었습니다. 너무 태연해서 더 무서울 정도로요. 그럼 수진 씨는요? 그 순간 재훈 씨의 손이 멈췄어요. 신문을 내려놓고 은희 씨를 쳐다봤죠. 어떻게 알았어? 인정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은희 씨는 심호흡을 했어요. 무너지지 않으려고 애쓰면서요. 그냥 친구처럼 만나는 거야. 과거는 과거고 지금은 그냥 아는 사이일 뿐이야. 재훈 씨는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했어요. 우연히 만났고 그냥 밥 한 번 먹은 거고 딱히 숨길 이유도 없었다고. 하지만 그렇게 당당하다면 왜 숨겼을까요? 은희 씨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남편이 출근한 후 모든 증거를 USB에 저장하기 시작했죠. 카드 명세서, 문자 내역, SNS 캡처까지. 그 후로 은희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남편에게도 친구들에게도 심지어 친정어머니에게도요. 그저 평소처럼 밥을 하고 청소를 하고 아이들을 돌봤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하나하나 준비하고 있었죠. 인터넷으로 이혼 전문 변호사를 알아보고 재산분할 판례를 찾아봤어요. 결혼 후 모아둔 통장, 부동산 등기부등본,
남편 명의의 주식까지 모두 확인했습니다. 재훈 씨는 아내가 아무것도 모른다고 생각했어요. 오히려 더 대담해졌죠. 귀가 시간은 더 늦어졌고 주말엔 거의 집에 없었습니다. 회사 일이 많아서라는 말만 반복했어요. 어느 날 은희 씨는 남편의 차에서 영수증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고급 레스토랑 영수증이었는데 2인분 코스 요리가 찍혀 있었어요. 그날은 남편이 야근한다고 했던 날이었죠. 은희 씨는 그 영수증을 가방 깊숙이 넣어뒀습니다. 눈물도 나지 않았어요. 이미 각오한 일이었으니까요. 다만 가슴속 어딘가가 차갑게 식어가는 걸 느꼈습니다. 밤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는 시간이 길어졌어요. 그렇게 2달이 흘렀습니다. 어느 토요일 저녁 아이들이 할머니 댁에 간 날이었어요. 재훈 씨가 거실 소파에 앉아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우리 이혼해. 너무나 담담한 목소리였어요. 20년을 함께 산 사람에게 할 말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요. 수진이랑 다시 시작하려고. 미안하지만 내 마음은 이미 돌아섰어. 은희 씨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언제부터였어요? 6개월 전부터. 동창회에서 다시 만났는데 알겠어? 첫사랑은 잊을 수가 없더라고. 첫사랑. 그 말이 은희 씨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어요. 그럼 지난 20년은 뭐였을까요? 두 아이는 뭐고 함께한 시간은 뭐였을까요? 재산은 반반 나누자. 집은 네가 가지고 난 예금이랑 주식 일부만 가져갈게. 재훈 씨는 마치 회사 업무 보고하듯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준비해온 말인 듯 막힘이 없었어요. 은희 씨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어요. 시간 좀 주세요. 생각해 볼게요. 남편은 안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순순히 받아들일 거라 생각한 거죠. 그날 밤 은희 씨는 침대에 누워 핸드폰을 켰어요. 지난 2달간 모아둔 폴더를 열었습니다. 사진이 127장, 문서 파일이 34개, 녹음 파일이 8개였죠. 모두 남편의 외도를 증명하는 증거들이었어요. 레스토랑 영수증, 호텔 체크인 기록, 수진 씨와 주고받은 문자 캡처. 심지어 둘이 함께 찍은 사진도 있었습니다. 은희 씨는 사설 탐정까지 고용했었어요. 비용이 만만치 않았지만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거든요. 탐정이 보내온 보고서엔 둘의 만남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피조사자는 매주 화요일, 금요일 오후 7시경 대상자와 만남. 강남구 소재 레스토랑에서 식사 후 차량으로 이동. 호텔 투숙 확인. 이 시간 30분 체류. 날짜별로 정리된 기록들을 보니 가슴이 미어졌어요. 하지만 울 시간은 없었습니다. 지금은 싸워야 할 때였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은희 씨는 이혼 전문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상담 예약하고 싶은데요. 가능할까요? 목소리는 떨렸지만 마음은 단단했어요. 월요일 오전 은희 씨는 법무법인 사무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앞에 앉은 여성 변호사는 40대 중반쯤 되어 보였어요. 차분하면서도 날카로운 눈빛을 가진 분이었죠. 증거자료 잘 봤습니다. 준비를 정말 철저히 하셨네요. 변호사는 은희 씨가 가져온 USB를 확인하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 정도면 유책 배우자 인정받는데 문제 없습니다. 유책 배우자. 그러니까 잘못한 쪽이라는 뜻이죠. 남편이 유책 배우자로 인정되면 위자료를 더 많이 받을 수 있었어요. 남편분 재산이 어느 정도 되시나요? 은희 씨는 준비해온 서류를 꺼냈습니다. 아파트 시세, 예금 잔액, 주식 평가액, 퇴직금 예상액까지요. 결혼 후 20년간 모은 재산이 대략 12억 정도 되었어요. 아파트는 결혼 후 구입하신 거죠? 네, 결혼 3년 차에 샀어요. 대출은 5년 전에 다 갚았고요. 변호사는 계산기를 두드리며 설명했습니다. 재산 분할로 절반, 그리고 위자료까지 합치면 7억 정도는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7억. 적지 않은 금액이었지만 은희 씨에겐 돈이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남편이 쉽게 주려고 하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럴 겁니다. 하지만 증거가 있으니 법정에서 이길 수 있어요. 상담을 마치고 돌아온 은희 씨는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변호사의 조언에 따라 남편 명의의 모든 재산을 추적했습니다. 먼저 은행 거래 내역을 확인했어요. 결혼 후 공동생활비 통장 외에도 남편 개인 통장이 3개나 있었더군요. 그중 하나는 은희 씨도 몰랐던 비밀 계좌였습니다. 그 계좌엔 매달 200만 원씩 들어가고 있었어요. 회사 월급날마다 자동이체로 빠져나간 돈이었죠. 5년간 모인 금액이 1억 2천만 원이나 되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은희 씨가 남편에게 계좌 사본을 내밀자 재훈 씨는 당황했어요. 그건 노후 준비 자금이야. 노후 준비를 왜 몰래 해요? 가족 몰래요? 재훈 씨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사실 그 돈은 수진 씨와의 미래를 위해 모아둔 거였거든요. 더 조사해보니 남편 명의의 주식 계좌도 있었어요. 회사에서 받은 스톡 옵션으로 산 주식들이었는데 현재 시세로 8천만 원 정도였죠. 이것도 은희 씨는 처음 알았습니다. 결혼 생활 내내 거짓말하며 사신 거네요. 은희 씨의 목소리는 차가웠어요. 남편은 변명도 하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며칠 후 은희 씨는 남편 몰래 수진 씨를 만났어요. 이야기 좀 하고 싶어서요. 라고 문자를 보냈더니 수진 씨가 응했습니다. 카페에서 마주 앉은 두 여자의 표정은 사뭇 달랐죠. 수진 씨는 어딘가 당당해 보였어요. 저도 할 말이 있어서 나왔어요. 재훈 씨랑 다시 만나시는 거 알고 있어요. 은희 씨가 먼저 말을 꺼내자 수진 씨는 빙그레 웃었습니다. 알고 계셨군요. 그럼 이야기가 빠르겠네요. 놀랍게도 수진 씨는 전혀 미안해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자신이 재훈 씨의 진짜 사랑이라고 말했죠. 우리가 헤어진 건 젊어서 철이 없어서였어요. 하지만 지금은 달라요. 그 사람은 제 남편이에요. 20년을 함께 살았고 아이도 둘이나 있어요. 그래서요? 사랑 없는 결혼이 무슨 의미가 있나요? 수진 씨의 말에 은희 씨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이 사람은 진심으로 자신이 옳다고 믿고 있었어요. 재훈 씨는 저한테 돌아올 거예요. 이미 마음을 정했으니까요. 은희 씨는 가방에서 서류 몇 장을 꺼냈습니다. 그럼 이건 뭐죠? 사설 탐정이 찍은 사진들이었어요. 수진 씨가 다른 남자와 포옹하는 모습이 찍혀 있었죠. 수진 씨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이건 조사해봤어요. 당신도 지금 다른 사람 만나고 있더군요. 결혼한 사람이요. 수진 씨는 유부남과 불륜 관계에 있었습니다. 그 남자는 자산가였고 수진 씨는 그에게서 생활비를 받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재훈 씨도 만나고 있었던 거죠. 당신 목적이 뭐예요? 재훈 씨한테서 뭘 바라는 거죠? 은희 씨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눈빛은 날카로웠어요. 수진 씨는 한참을 망설이다 입을 열었습니다. 재훈 씨가 사업하겠다고 했어요. 제가 자금을 좀 도와주려고요. 그제야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남편이 몰래 모아둔 1억 2천만 원, 그게 사업 자금이었던 거예요. 수진 씨도 돈을 대고 재훈 씨도 돈을 모아서 함께 사업을 시작하려던 계획이었죠. 웃기는 건 그 돈이 제가 번 돈도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은희 씨는 파트타임으로 일하며 번 돈을 가게에 보태왔거든요. 그 돈이 고스란히 남편의 비밀 계좌로 흘러갔던 겁니다. 이혼하면 재산 분할 받을 거예요. 그 돈으로 사업하시겠다는 거죠? 수진 씨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대답이 없었지만 침묵이 곧 답이었어요. 은희 씨는 변호사 사무실로 직행했습니다. 수진 씨와의 대화 내용을 녹음한 파일을 넘기며 말했어요. 이것도 증거로 쓸 수 있을까요? 변호사는 파일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충분히 쓸 수 있습니다. 상대 여성도 유부남과 관계를 유지 중이라는 것도 중요한 정보네요. 남편이 주장하는 진정한 사랑이라는 게 얼마나 허황된 건지 증명할 수 있는 자료였죠. 이제 조정 신청을 하겠습니다. 법원에서 먼저 합의를 시도할 거예요. 조정이란 재판 전에 서로 대화로 합의점을 찾는 과정이었어요. 대부분의 이혼 소송은 조정 단계에서 끝난다고 했습니다. 남편분이 조정에 응할까요? 응하지 않으면 바로 본소송으로 가는 겁니다. 그럼 더 힘들어지는 건 남편분 쪽이에요. 변호사는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부인께서 준비하신 증거들이 워낙 확실해서 재판까지 가면 남편분이 훨씬 불리합니다. 은희 씨는 처음으로 희망을 느꼈어요. 이길 수 있다는 확신이 들었죠. 위자료는 얼마나 청구할까요? 외도 증거가 명확하니 최소 5천만 원은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은희 씨는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슬프고 억울했지만 동시에 홀가분하기도 했습니다. 2주 후 재훈 씨에게 법원 조정 통지서가 날아왔어요. 집으로 돌아온 남편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이게 대체 뭐야? 재훈 씨는 서류를 은희 씨 앞에 내던졌어요. 거기엔 재산분할 및 위자료 청구 내용이 적혀 있었죠. 청구 금액 7억? 미쳤어? 우리 전 재산이 12억인데 7억을 달라고? 은희 씨는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재산분할 6억, 위자료 1억이에요. 법적으로 정당한 금액이에요. 위자료? 내가 뭘 잘못했다고? 외도했잖아요. 증거도 다 있어요. 재훈 씨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은희 씨가 이렇게까지 준비하고 있을 줄은 몰랐던 거죠. 합의 이혼하자면서 반반 나누자고 했잖아. 근데 왜 이래? 그건 당신이 제안한 거고요. 전법대로 하려고요. 은희 씨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20년 동안 한 번도 내지 않던 목소리였죠. 집도 내가 가져가고 예금도 반반 나누고 주식도 반반, 거기에 위자료까지 받을 거예요. 재훈 씨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럼 나한테 남는 게 5억밖에 없잖아. 그것도 많이 남는 거예요. 잘못한 사람 치고는요. 은희 씨는 더 이상 울지 않았습니다. 싸워야 할 때가 왔으니까요. 조정 기일이 잡혔습니다. 법원 조정실에 마주 앉은 두 사람은 서로를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조정위원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양측 입장을 들어보니 혼인관계 회복은 어려워 보이네요. 이혼에는 합의하신 거죠? 네. 두 사람이 동시에 대답했어요. 그럼 재산분할과 위자료 문제만 남았는데요. 남편 측은 어떤 입장이신가요? 재훈 씨의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재산은 반반 나누되 위자료는 과도하다고 생각합니다. 외도 사실을 인정하시나요? 재훈 씨는 한참을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어요. 증거가 너무 명확해서 부인할 수가 없었죠. 그럼 위자료를 2천만 원 선에서 합의하면 어떨까요? 은희 씨의 변호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20년 혼인 기간, 두 자녀, 명백한 외도 증거. 2천만 원은 너무 적습니다. 그럼 얼마가 적정하다고 보시나요? 최소 5천만 원입니다. 재훈 씨가 벌떡 일어났어요. 5천만 원? 말도 안 돼. 앉으세요. 소리 지르시면 조정 중단됩니다. 조정위원의 단호한 목소리에 재훈 씨는 다시 앉았습니다. 주먹을 불끈 쥔 채로요. 조정이 안 되면 재판으로 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조정은 결렬되었습니다. 재훈 씨가 위자료 금액에 합의하지 않았거든요. 한 달 후 본격적인 재판이 시작되었어요. 법정에 들어서는 은희 씨의 손은 차가웠습니다. 떨리는 마음을 억누르며 자리에 앉았죠. 판사가 입장하고 재판이 시작되었어요. 이혼 청구의 소, 원고 김은희, 피고 박재훈 사건을 시작하겠습니다. 변호사가 먼저 입증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외도 증거 사진, 카드 명세서, 문자 내역, 사설 탐정 보고서까지. A사 용지로 200장이 넘는 분량이었어요. 판사는 하나하나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피고 측 이 자료들에 대해 반박하실 내용이 있습니까? 재훈 씨의 변호사는 난처한 표정이었어요. 증거의 진위는 인정합니다. 다만 원고 측 청구 금액이 과도하다는 입장입니다. 과도한 이유를 말씀해 주시죠. 결혼 생활 20년 중 19년은 원만했습니다. 단 1년의 실수로 전 재산의 절반 이상을 내놓는 건 형평에 맞지 않습니다. 은희 씨는 그 말을 듣고 쓴웃음을 지었어요. 1년의 실수라고 표현하다니. 20년 결혼 생활을 무너뜨린 배신을 그렇게 가볍게 말하는 거죠. 원고 측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은희 씨의 변호사가 일어섰습니다. 피고는 단순히 외도만 한 게 아닙니다. 변호사는 준비해온 자료를 펼쳤어요. 혼인 기간 중 원고 몰래 비밀 계좌를 만들어 1억 2천만 원을 빼돌렸습니다.
그건 노후 대비. 재훈 씨가 변명하려 했지만 판사가 손을 들었어요. 피고는 변호사를 통해 말씀하세요. 뿐만 아니라 외도 상대자와 사업을 계획하며 이혼 후 재산을 빼돌리려 했습니다. 수진 씨와의 대화 녹음 파일이 재생되었어요. 법정에 수진 씨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죠. 이혼하면 재산 분할 받을 거예요. 그 돈으로 사업하시겠다는 거죠? 판사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피고, 이게 사실입니까? 재훈 씨는 고개를 숙인 채 대답하지 못했어요. 변호사가 대신 답했죠. 의뢰인이 경솔했던 것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사업을 시작한 것도 아니고 경솔함의 문제가 아닙니다. 은희 씨의 변호사가 끊어 말했어요. 이건 계획적인 재산 은닉 시도입니다. 원고를 속이고 외도하면서 동시에 이혼 후 재산까지 빼돌리려 한 겁니다. 법정이 숙연해졌습니다. 판사는 잠시 서류를 살피더니 입을 열었어요. 다음 재판 기일에 피고는 본인 명의 전 재산 목록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재판 기일이 왔습니다. 재훈 씨는 명령대로 재산 목록을 제출했어요. 은행 예금 3억 2천만 원, 주식 8천만 원, 아파트 시세 7억 5천만 원. 합계 11억 5천만 원이었습니다. 피고가 제출한 목록이 전부입니까? 판사의 질문에 재훈 씨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전부입니다. 그때 은희 씨의 변호사가 손을 들었습니다. 판사님, 추가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새로운 서류 묶음이 제출되었어요. 그 안에는 재훈 씨가 숨긴 또 다른 계좌 내역이 있었습니다. 피고는 어머니 명의로 된 계좌에 5천만 원을 예치해 두었습니다. 재훈 씨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그것까지 들통난 거죠. 이 계좌는 피고 어머니가 사망하신 후 피고 앞으로 상속받기로 약정되어 있습니다. 피고, 이게 사실입니까? 재훈 씨는 더 이상 부인할 수 없었어요. 네, 맞습니다. 이혼 소송 중 재산을 은닉하는 행위는 매우 좋지 않게 평가됩니다. 판사의 목소리에는 분명한 불쾌함이 담겨 있었어요. 또 다른 숨긴 재산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확실합니까? 다시 나오면 위증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재훈 씨는 식은땀을 흘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재훈 씨 측에서 수진 씨를 증인으로 신청했어요. 외도가 사실이지만 진정한 사랑이었다는 걸 증명하려는 의도였죠. 수진 씨가 증인석에 섰습니다. 깔끔한 정장 차림에 화장을 연하게 한 모습이었어요. 증인은 피고와 어떤 관계입니까? 7년간 결혼 생활을 했었고 이혼 후 20년 만에 다시 만났습니다. 재회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연히 동창회에서 만났는데 서로 아직 사랑하고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수진 씨는 마치 로맨틱한 사랑 이야기를 하듯 말했습니다. 은희 씨는 그 모습을 보며 주먹을 꽉 쥐었어요. 증인도 기혼자라는 게 사실입니까? 은희 씨 변호사의 질문에 수진 씨가 당황했어요. 아니, 그건. 증인은 현재 기혼 남성과 교제 중이지 않습니까? 그건 다른 문제입니다. 다른 문제가 아닙니다. 증인은 피고에게 진실한 사랑을 느낀다고 했지만 동시에 다른 남성과도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사설탐정이 찍은 사진들이 제출되었어요. 수진 씨가 다른 남자와 손을 잡고 걷는 모습, 차에 타는 모습. 날짜를 보니 재훈 씨를 만난 날과 같은 주였습니다. 수진 씨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얼굴이 붉어졌다가 창백해졌다가를 반복했죠. 더 이상 질문 없습니다. 수진 씨가 증인석에서 내려간 후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재훈 씨가 주장하던 진정한 사랑이라는 게 얼마나 허황된 건지 드러난 거죠. 판사가 재훈 씨를 향해 물었습니다. 피고는 외도 상대자가 다른 남성과도 교제 중인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까? 몰랐습니다. 재훈 씨의 목소리는 떨렸어요. 실제로 몰랐던 게 맞았거든요. 그럼 피고가 생각한 관계와 실제 관계 사이에 큰 괴리가 있었던 셈이네요. 네. 그럼에도 20년 결혼 생활을 무너뜨린 판단이 옳았다고 생각합니까? 재훈 씨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법정은 무거운 침묵에 휩싸였어요. 은희 씨의 변호사가 최후 진술을 시작했습니다. 원고는 20년간 헌신적으로 가정을 지켰습니다. 파트타임 일을 하면서도 두 아이를 키우고 남편을 내조했죠.
반면 피고는 그런 아내를 배신하고 외도했습니다. 비밀 계좌를 만들어 재산을 숨기고 이혼 후 사업 자금으로 쓰려 했습니다. 이런 피고에게 관대한 판결을 내린다면 성실하게 가정을 지킨 배우자들은 어떻게 보호받을 수 있겠습니까? 변호사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힘이 있었어요. 법정에 있던 모든 사람이 그 말에 귀를 기울였죠. 마지막으로 은희 씨가 진술할 차례가 왔습니다. 떨리는 다리로 증인석에 선 은희 씨는 한 번 크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원고 하고 싶은 말씀하세요. 판사의 부드러운 목소리에 은희 씨가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20년 동안 좋은 아내가 되려고 노력했어요. 목소리가 떨렸지만 계속 이어갔죠. 남편이 힘들 때 옆에서 지켜줬고 아이들이 아플 때 밤새 간호했어요. 시부모님 병원도 제가 모셨고 명절 음식도 혼자 준비했습니다. 힘든 일이 있어도 남편에게 내색하지 않으려고 애썼어요. 제 행복보다 가족의 평화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은희 씨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그런 저를 배신했어요. 다른 여자를 만나면서도 아무렇지 않게 집에 들어와 밥을 먹고 아이들과 웃었어요. 거짓말하는 게 습관이 된 것처럼 자연스러웠죠. 재훈 씨는 고개를 숙인 채 은희 씨를 보지 못했어요. 저는 돈이 중요해서 이 재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은희 씨는 눈물을 닦으며 말했어요. 다만 제가 바친 20년이 헛되지 않았다는 걸, 그리고 저도 존중받을 자격이 있다는 걸 증명하고 싶었어요.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2달 후 판결 선고일이 왔습니다. 은희 씨와 재훈 씨는 긴장한 얼굴로 판사를 바라봤어요. 판사가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피고의 외도는 명백하며 이는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주된 원인입니다. 또한 피고는 혼인 기간 중 원고 몰래 재산을 은닉하려 했으며 이는 배우자에 대한 신의를 저버린 행위입니다. 재훈 씨의 얼굴이 점점 어두워졌어요. 따라서 본 재판부는 다음과 같이 판결합니다. 첫째,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둘째,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 분할로 6억 원을 지급하라. 셋째,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5천만 원을 지급하라. 넷째, 미성년 자녀 2명의 친권과 양육권은 원고에게 있다. 다섯째, 피고는 자녀 1인당 월 80만 원의 양육비를 성년이 될 때까지 지급하라. 판사가 마지막 장을 덮었습니다. 이상으로 판결을 마칩니다. 재훈 씨는 의자에 주저앉았어요. 6억 5천만 원. 전 재산의 절반이 넘는 금액이었죠. 거기에 매달 양육비까지 나가면 남는 게 거의 없었습니다. 은희 씨는 눈물을 흘렸어요.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해방의 눈물이었습니다. 판결이 확정되고 한 달 후 재산 분할이 이루어졌어요. 아파트는 은희 씨가 가져가고 예금과 주식은 정확히 나눴습니다. 재훈 씨 명의였던 비밀 계좌의 돈도 절반이 은희 씨에게 돌아왔어요. 심지어 시어머니 명의로 숨겨둔 돈까지 포함해서요. 여기 서명하세요. 변호사가 서류를 내밀자 재훈 씨는 떨리는 손으로 사인했습니다. 20년 결혼 생활이 이 서명 하나로 정리되는 순간이었죠. 이제 끝난 건가요? 재훈 씨가 허탈한 목소리로 물었어요. 네, 행정 절차만 남았습니다. 2주 후면 이혼이 완전히 성립됩니다. 법무사무실을 나서는 재훈 씨의 뒷모습은 초라했어요. 한때는 당당하게 이혼을 요구하던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모든 걸 잃고 나가는 모습이었죠. 은희 씨는 그 모습을 보며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미운 건지 안타까운 건지 아니면 그저 끝났다는 안도감인 건지. 집으로 돌아온 은희 씨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봄이 오고 있었습니다. 긴 겨울이 지나고 새로운 계절이 시작되는 것처럼요. 이제 시작이야. 은희 씨는 스스로에게 속삭였습니다. 새로운 삶이 기다리고 있었죠. 재훈 씨는 작은 원룸으로 이사했어요. 한때 7억짜리 아파트에서 살던 사람이 이제는 보증금 2천만 원짜리 방에 살게 된 거죠. 월급에서 양육비 160만 원이 자동이체로 나갔습니다. 위자료와 재산분할 금액을 내느라 대출도 받아야 했어요. 매달 대출 이자만 80만 원이었죠. 회사에서도 소문이 퍼졌습니다. 박대리 이혼했대. 바람 피우다가 걸렸다던데. 뒤에서 수근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승진 심사에서도 탈락했습니다. 개인 생활이 불안정한 직원은 중책을 맡기기 어렵다는 게 이유였죠. 무엇보다 힘든 건 아이들이었어요. 주말에 한 번씩 만나기로 했지만 아이들은 아빠를 멀리했습니다. 아빠가 엄마한테 왜 그랬어요? 큰아이가 차갑게 물었을 때 재훈 씨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어요. 둘째는 아예 만나기를 거부했습니다. 아빠 싫어. 다신 안 볼 거야. 재훈 씨는 빈 방에 혼자 앉아 후회했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어버린 거죠. 수진 씨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어요. 지금 바빠요. 나중에 연락할게요. 문자만 왔을 뿐이었습니다. 한 달 후 재훈 씨는 수진 씨를 만났어요. 카페에 앉은 수진 씨의 표정은 차가웠습니다. 사업 자금은 어떻게 됐어요? 수진 씨가 먼저 물었죠. 사랑 이야기는 없었어요. 오직 돈 이야기뿐이었습니다. 재산 분할하느라 다 나갔어. 남은 게 거의 없어. 거의 없다는 게 얼마예요? 한 4억 정도. 수진 씨의 표정이 일그러졌어요. 4억? 12억 있다면서요? 이혼 소송 비용, 위자료, 재산 분할, 대출 상환 다 하고 나니 그것밖에 안 남았어. 믿을 수가 없네요. 수진 씨는 가방을 집어들었습니다. 저는 최소 6억은 있어야 사업이 가능하다고 했어요. 조금만 기다려줘. 내가 어떻게든요? 당신 지금 대출에 양육비까지 나가는데 무슨 수로 돈을 모아요? 수진 씨의 목소리는 냉정했어요. 이혼 전까지만 해도 다정하던 목소리가 완전히 달라져 있었죠. 우리 이렇게 만난 게 실수였나 봐요. 수진아, 그게 무슨 소리야. 이혼까지 했는데 사업도 못하면 우리가 왜 만나요? 그냥 시간 낭비잖아요. 수진 씨는 일어섰습니다. 앞으로 연락하지 마세요. 그렇게 수진 씨는 떠났어요. 재훈 씨는 혼자서라도 사업을 시작해보려 했어요. 남은 돈 4억으로 작은 식당이라도 차리려고 알아봤죠. 하지만 현실은 녹록하지 않았습니다. 보증금의 인테리어 비용, 초기 운영 자금까지 합치면 4억으로는 턱없이 부족했어요. 대출을 받으려 은행에 갔지만 거절당했습니다. 이미 대출이 많으시네요. 더 이상 대출은 어렵습니다. 신용카드 한도도 막혀 있었어요. 이혼 소송 기간 동안 돈이 빠듯해서 카드값을 연체한 적이 있었거든요. 회사 동료에게 돈을 빌리려 했지만 다들 피했습니다. 요즘 나도 힘들어서. 변명만 들려왔죠. 결국 재훈 씨는 사업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어요. 꿈꿨던 새로운 시작은 시작도 하기 전에 무너졌습니다. 남은 건 회사 월급뿐이었어요. 하지만 그 월급마저도 대출 이자와 양육비를 내고 나면 생활비가 빠듯했죠. 저녁마다 컵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한때 가족과 함께 외식하며 웃던 시절이 아득하게 느껴졌어요. 내가 뭘 잘못한 걸까? 거울을 보며 중얼거렸지만 스스로도 답을 알고 있었습니다. 모든 게 자신의 선택 때문이었다는 걸요. 6개월이 흘렀습니다. 재훈 씨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체중이 10kg 가까이 빠졌고 머리엔 흰머리가 부쩍 늘었죠. 항상 피곤한 표정으로 출퇴근했습니다. 주말이면 빈 방에 혼자 앉아 있었어요. 아이들은 만나주지 않았고 친구들도 연락이 끊겼습니다. 회사 사람들과도 거리를 두게 되었죠. 가끔 은희 씨 생각이 났습니다. 아침마다 차려주던 밥상, 빨래해서 개켜놓던 옷, 밤늦게 들어와도 불 켜놓고 기다리던 모습. 당연하다고 여겼던 것들이 이제는 다 사라졌어요. 왜 그랬을까? 후회가 밀려왔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은희 씨는 새 삶을 살고 있었고 아이들도 엄마 편이었죠. 어느 날 회사 앞 카페에서 우연히 은희 씨를 봤어요. 친구들과 함께 웃으며 커피를 마시는 모습이었습니다. 예전보다 밝아 보였어요. 머리도 자르고 옷차림도 달라졌죠. 재훈 씨는 다가가려다 멈췄습니다. 자신이 다가갈 자격이 없다는 걸 알았거든요. 뒤돌아서는 발걸음이 무거웠어요. 혼자 걸어가는 길이 너무 외로웠습니다. 밤이면 텅 빈 방에서 천장을 바라봤어요. 내가 모든 걸 잃었구나. 그제야 깨달았죠. 큰아이가 고등학생이 되었습니다.
재훈 씨는 입학식에 가고 싶었지만 초대받지 못했어요. 대신 은희 씨 옆에 낯선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은희 씨가 새로 만난 사람이었죠. 재훈 씨는 멀리서 그 모습을 봤어요. 아이가 그 남자와 편하게 이야기하는 모습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둘째는 중학생이 되었고 이제는 아빠 생각도 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아빠 없어도 우리 잘 살아요. 전화로 그 말을 들었을 때 재훈 씨는 눈물이 났습니다. 자식들에게 버림받은 기분이었죠. 한 번만 만나자. 밥이라도 같이 먹자. 애원했지만 아이들은 거절했어요. 시간 없어요. 학원 가야 해요. 거짓말이라는 걸 알았지만 더 이상 강요할 수 없었습니다. 명절에도 아이들은 엄마와 함께 보냈어요. 재훈 씨는 혼자 원룸에서 라면을 끓여 먹었죠. 텔레비전에선 가족들이 모여 웃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채널을 돌렸지만 어디에도 위로는 없었어요. 내가 아빠 자격을 잃었구나. 거울 속 자신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늙어 보이는 얼굴, 텅 빈 눈빛. 낯선 사람이 거기 서 있었어요. 1년이 지났습니다. 재훈 씨는 여전히 원룸에서 살고 있었어요. 회사에서는 권고사직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구조조정 대상 1순위였죠. 개인 생활이 불안정하고 업무 능률도 떨어졌다는 이유였어요. 3개월치 월급을 주겠습니다. 자진 퇴사하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인사팀장의 말에 재훈 씨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어요. 퇴사 후 구직 활동을 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50대 초반의 나이에 경력은 단절되었고 개인 신용도 좋지 않았죠. 결국 택배 상하차 일을 시작했어요. 새벽 5시에 일어나 밤 10시까지 일했습니다. 몸은 힘들었지만 그래도 돈은 벌어야 했으니까요. 어느 날 택배를 배송하다 은희 씨네 아파트 앞을 지나갔어요. 한때 자신의 집이었던 곳. 현관 앞에 아이들 신발이 나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예전보다 사이즈가 커진 신발을 보니 마음이 아팠어요. 잘 지내고 있겠지. 중얼거리며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밤에 원룸으로 돌아와 침대에 누우니 온몸이 쑤셨어요. 이게 내가 바란 삶이었나? 수진 씨와 함께 새로운 인생을 꿈꿨던 때가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그 꿈은 허상이었죠. 남은 건 후회뿐이었습니다. 은희 씨는 판결 후 1년 만에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먼저 오랫동안 미뤄뒀던 일을 시작했습니다. 요리 교실을 다니며 제과제빵 자격증을 땄고 작은 카페를 열었죠. 재산분할로 받은 돈 중 일부를 투자해서 만든 가게였어요. 은희의 작은 부엌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처음엔 손님이 많지 않았지만 점점 입소문이 났어요. 정성껏 만든 빵과 따뜻한 커피가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죠. 아이들도 엄마를 응원했습니다. 엄마 빵 진짜 맛있어요. 친구들한테도 자랑했어요. 큰아이는 주말마다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도왔어요. 둘째도 가끔 와서 손님들에게 빵을 나르며 용돈을 벌었죠. 은희 씨는 아이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행복했습니다. 이혼 전보다 오히려 더 많은 대화를 나눴어요. 엄마, 요즘 정말 행복해 보여요. 큰아이의 말에 은희 씨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엄마 행복해. 너희가 있어서. 저녁이면 세 식구가 함께 식탁에 앉았어요. 비록 아빠는 없었지만 웃음소리는 더 많아졌죠. 주말엔 영화도 보러 가고 공원도 산책했습니다. 작지만 소중한 일상들이 쌓여갔어요. 은희 씨는 더 이상 누군가를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과거는 과거일 뿐이었으니까요. 2년이란 시간이 흘렀습니다. 은희 씨의 카페는 동네에서 소문난 맛집이 되었어요. 손님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는 날도 많았죠. 아이들은 건강하게 자라며 각자의 꿈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재훈 씨는 여전히 택배 일을 하며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었어요. 가끔 아이들에게 용돈을 보내려 했지만 거절당하곤 했죠. 혼자 사는 원룸에서 조용한 시간을 보내는 게 일상이 되었습니다. 어느 봄날 오후 은희 씨는 카페 창가에 앉아 커피를 마셨어요. 창밖으로 벚꽃이 흩날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오늘 손님 많았어요? 큰아이가 학교에서 돌아와 물었어요. 응, 오늘도 잘 됐어. 내 덕분이야. 엄마가 잘해서 그런 거죠. 둘은 마주 보며 웃었습니다.
삶은 때로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기도 해요. 무너졌다고 생각한 순간에도 다시 일어설 힘은 남아 있었습니다. 배신과 아픔을 겪었지만 은희 씨는 그것을 딛고 일어섰어요. 혼자가 아니라 아이들과 함께 한 걸음씩 나아갔죠. 어떤 선택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 재훈 씨가 그랬던 것처럼요. 하지만 어떤 선택은 새로운 시작이 되기도 해요. 은희 씨가 그랬던 것처럼요. 저녁 노을이 카페 유리창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내일도 해는 뜰 거예요. 그리고 은희 씨는 또 하루를 살아갈 겁니다. 자신의 방식대로 당당하게요. 여기까지가 오늘 전해드린 이야기였습니다. 누군가는 잃고 누군가는 다시 시작하는 그런 삶의 한 장면이었어요. 여러분 곁에도 묵묵히 자리를 지키고 있는 소중한 사람이 있다면 오늘 한 번쯤은 그 고마움을 전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이 이야기가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었기를 바라며 다음에 또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되어줘요. 언제나 감사드립니다.